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한 달 매출이 무려 2억 원이나 되는 꽤 큰 규모의 식당이었죠.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님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었죠. 그런데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시어머님께서 저를 워낙 좋게 봐주셔서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료 발주, 매출 관리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알게 되었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가까워졌어요. 남편도 시부모님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우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성실함과 진심을 알게 되었고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에게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결혼 당시 아직 총각이셨어요. 아주버님은 식당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본인만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가끔 식당에 얼굴을 비추실 뿐이었죠.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느 집 딸이 이렇게 야무진가 했는데 이제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잘 부탁한다. 시어머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식당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희 부부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어요. 남편은 주방장 역할을 맡았고 저는 여전히 매니저로서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점점 저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셨고 사실상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4년 전에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형님은 정말 예쁘고 밝은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와도 잘 지냈죠. 시댁 가족 모임 때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쇼핑도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였어요. 명절 때 시댁에 와야 하는데 형님은 자주 빠지셨거든요. 아주버님만 혼자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시거나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형님은 어디 계세요?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에게 물어보시면 아주버님은 항상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이해하시는 듯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점점 서운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더 큰 문제는 식당 일이었어요. 가끔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오거나 특별히 바쁜 날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형님과 함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실 때가 있었는데 형님은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하셨어요. 아주버님은 혼자라도 와서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형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난감해하셨어요. 심지어 아주버님 혼자 오시려고 하면 형님이 화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식당 일까지 해야 하냐는 게 형님의 논리였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점점 연락도 잘 받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으시고 아주버님 핸드폰으로 연락해야 겨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한 번은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식당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방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정말 손이 모자랐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에게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형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날 저희는 겨우 주문을 소화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그때 정말 서운해하셨죠. 형님의 이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시댁 어른들 생신이나 기념일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셨고 참석하더라도 일찍 자리를 뜨셨어요. 항상 다른 약속이 있다, 친구들이 기다린다는 식의 핑계였죠.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혼자 오시는 게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도 계속 사과하시고 저희에게도 죄송해 하셨죠. 그런 와중에도 형님의 소비 패턴은 정말 과했어요.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를 수시로 사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의 월급이 적지 않은 편인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러면서도 시댁 일이나 식당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형님이 가끔 외박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거나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죠.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자주 외박을 하는 게 정상적인가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댁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화를 내셨죠. 결혼했으면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결혼하고서도 결혼 전처럼 놀려고 해. 가족 모임에도 가끔은 참석해야지. 하지만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의 말을 무시하셨어요. 오히려 시댁 일에 왜 그렇게 신경 써야 하냐. 내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반박하셨다고 해요.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는 점점 벌어져 갔어요. 아주버님은 시댁에 오실 때마다 혼자 오시는 게 당연해졌고 형님은 아예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죠. 시어머님께서도 점점 형님에 대해 서운해하셨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해하려고 하셨지만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으니 실망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님의 건강 문제가 생기고 식당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그때까지도 형님은 식당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힘든 일 왜 하냐는 식으로 무시하는 태도였죠. 그런데 정작 식당을 저희가 받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외면하던 식당이 갑자기 탐나는 재산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던 중 올해 초에 시아버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폐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거였죠. 시부모님께서는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 저희를 불러서 식당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을 맡고 있었으니 법적으로만 정리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남편과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시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일궈내신 식당을 저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뢰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아주버님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아주버님은 쿨하게 반응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일해온 것도 저희고 앞으로도 계속할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아주버님께도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었어요. 사흘 후 저녁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평소와 다른 딱딱한 표정으로 집안 서열상 자기가 받아야 한다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시부모님께 무슨 여우짓을 했냐며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형님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형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형님은 그동안 식당 일을 한 번이라도 도와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12년 넘게 그 식당에서 일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집에 와요. 주말도 없어요. 형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형님이 식당에 오신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시부모님이 힘들어하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그건. 저는 시부모님이 감기만 걸려도 혼자 식당 운영해야 했어요. 직원들 월급 계산하고 재료비 정산하고 세무 관련 일까지 다 제가 했어요. 형님은 그런 거 하나라도 해보셨어요? 형님이 말문이 막힌 듯 서 계셨어요. 형님, 그럼 식당 일 한 번 안 해본 형님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그 식당 시부모님이 평생을 바쳐서 운영하신 곳이에요. 형님 식당 일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잖아요. 저 같아도 그런 식당 형님한테 못 줘요. 그때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곧 형님이랑 이혼하실 거라고 말하던데요.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완전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형님의 사치와 외박 문제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자 형님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식당 이야기 나오니까 이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웃기다고 했더니 형님이 완전히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나가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다음날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직접 오셔서 사과하시기도 했고요. 며칠 후에는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형님이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면서 큰 며느리한테 안 주고 작은 며느리한테 주냐고 소리 지르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냐며 자기들한테도 똑같이 해달라고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주버님과 형님은 원래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려고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 이야기 나오니까 형님이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그날 밤 아주버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속사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형님의 과도한 사치, 결혼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외박하는 일들, 경제관념 없이 돈을 쓰는 습관들 때문에 원래 이혼하기로 했었는데 식당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혼하면 재산 분할에서 손해라고 생각해서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8개월 정도 지나서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형님이 위자료까지 요구한 거예요. 자신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혼하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했던 거죠. 아주버님께서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일부 위자료를 주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혼 후에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상심하셨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형님의 본색을 알겠다면서 처음부터 돈만 보고 결혼한 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도 그런 며느리를 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셨고요. 아주버님은 이혼 후에 홀가분해하셨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시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저희와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번은 그때 왜 동의했는지 아냐고 하시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봤고 특히 제가 식당을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적어도 저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요즘 저희 식당은 더 번창하고 있어요.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직원들 복지도 개선했어요. 매출도 예전보다 더 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많이 편해하세요. 가끔 식당에 오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시어머님이 가끔 식당에 나오셔서 이제는 저희도 다시 아이 계획을 실행해 볼까 해요. 사실 오랜 난임으로 많이 상처받고 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볼까 해요. 어서 빨리 예쁜 아기 천사가 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나 서열이 아니라 진심과 노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형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를 원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해요. 저희가 받은 식당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땀 흘려 일구어낸 결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는 시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이 식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것이 시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또한 저희 자신에게도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형님에게 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싶어요. 제 머리채를 잡으시면서 여우짓을 했다고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진심으로 식당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이 그 식당을 이어받게 된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믿고 식당을 맡겨주신 시부모님,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 부부.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